여러분, 혹시 평범해 보이는 공기업 주식이 1년도 안 돼서 300% 넘게 오르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가 급등,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무려 376%, 2023년 11월 저점에서 불과 1년여 만에 기록한 정말 믿기 힘든 수익률입니다. 이건 시장의 모든 예상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린 폭발적인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 엄청난 상승을 이끈 강력한 힘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는 또 무엇인지, 말 그대로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지도입니다. 먼저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 이유부터 보고요. 그 다음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하락론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그럼 적정 가격은 얼마쯤일지 따져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자들을 그토록 열광하게 만든 이유, 이 주식을 사야만 했던 강력한 상승 논리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었어요. 여기에 회사가 화답하듯이 시장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야심찬 목표를 내놓은 거죠. 와, 이 목표치들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특히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ROE, 자기자본 이익률을요, 과거 평균이 고작 2.4%였는데 이걸 8%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건 엄청난 도약을 약속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았던 비장의 카드는 바로 이 숫자 7.1%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상 배당 수익률이에요. 벌어들인 돈의 최대 40%를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연 7%대 배당이라니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죠. 아니, 근데 그 높은 배당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세 가지 구체적인 계획에서 나옵니다. 낡은 설비는 최신으로 바꾸고 전기 판매는 더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새로운 먹거리도 찾아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청사진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제 이 장밋빛 전망을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거대한 리스크, 바로 그 그림자를 마주해 보겠습니다. 그 핵심 리스크는 바로 정부 규제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연료금 상한제라는 건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서민들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정부가 너네 맘대로 요금 올리지 마 하고 상한선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회사의 수익성에는 아주 치명적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추세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2025년, 26년, 27년 해가 갈수록 상한선이 점점 낮아집니다. 이건 정부가 규제의 고삐를 점점 더 꽉 조이면서 회사가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왼쪽을 보세요. LNG 가격이나 환율 같은 원가는 우리 맘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수익의 원천인 난방요금은 정부 정책에 꽉 묶여서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한 상황인 거죠. 근데 악재가 규제뿐만이 아닙니다. 갈수록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요. 여전히 6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빚도 부담이죠. 게다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주주 한국전력이 배당을 더 내놓으라고 압박할 수 있는 위험까지 곳곳에 암초가 널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상승 논리와 만만치 않은 하락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숫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제 객관적인 가치 평가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핵심 지표들은 여전히 아직 싸다, 저평가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 더욱 그렇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재 PBR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에도 못 미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이 회사를 다 팔아서 정리했을 때 주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보다도 현재 주가가 더 싸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저평가 신호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봐도 또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기준으로 봐도 결론은 비슷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표를 일종의 투자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어느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어디쯤에서 이익을 실현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에 사태가 터졌을 때 어디서 손절하고 빠져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권고안은 명확합니다. 이건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 아닙니다. 2028년까지 보고 길게 가져가는 장기 배당주 투자에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싸게 분할 매수하고 확고할 손절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과연 정부 규제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연 7%라는 달콤한 배당의 과실을 따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갑이 결국 여러분의 투자 성패를 가르게 될 겁니다.